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포털사이트 상위권을 휩쓴 법안이 하나 있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인데요.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KC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준비 과정이 부실한 채로 법안을 밀어붙인 탓에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1년 미뤘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안법에 논란이 되는 부분과 개선 방향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여성폭력을 예방할 목적으로 여성안심 행복마을을 올해 안에 20곳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또 여성폭력 예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심마을 모니터링단이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시는 마을 한 곳당 적게는 80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입니다. 처음 나온 법은 아니고요. 지난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수정한 뒤에 같은 해 12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1월 공표된 뒤에 그로부터 1년 뒤인 올해 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던 탓에 주먹구구식 일방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안법, 지적받는 내용이 뭐고 어느 곳을 손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가장 요즘에 뜨거운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어떤 법인가요?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이제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아닙니까? 예. 여기에 모든 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이것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것을 통합해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초에 우리의 전기용품은 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가면은 되고 의류 잡화에 적용됐던 이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것이 상당수 바뀌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왜냐면은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기존에는 전기용품, 유아용품 일부에만 국한됐던 KC 인증 의무가 이제는 우리 몸에 접촉되는 대부분의 용품도 다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KC 인증 의무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기존에 안 받았던 것들은 아예 제조, 수입, 판매, 구매 대행, 판매 중개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을 만들게 된, 시행하게 된 명분은 있습니다. 예. 이게 소비자의 보호, 안전, 이익 증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은 명분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죠. 왜냐면 이렇게 인증받으면서 소비자를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예. 취지는 사실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단통법 같이. 단통법도 그 취지는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 전안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이 어쨌든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유예를 뒀지만 시행 이후에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까지 문제가 많았습니까? 몰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 2015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미 1년 유예를 두면서 2016년 1월 27일 날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2017년 그렇죠. 문제가 되면서 다시 1년 유예 기간을 뒀고 예. 2017년 1월 28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또 지금 1년 유예를 둔 그런 양상이니까 그래서 두 번의 1년 유예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왜 몰랐었나?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인지 자체를 좀
못하고 있었다. 이건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설명회나 공청회가 3번 정도였었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소통회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시행은 됐고 여기에 뭐 헌법 소원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였다는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KC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게 결국 그 제품에다가 인증 비용을 추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이어질 것이다. 뭐 대기업들이야 뭐 돈 많으니까 이런 것들 큰 부담 없겠지만 이런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 부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면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상법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 신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는 케이스 인증, 그러니까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이것을 이제는 전기용품뿐만이 아니라 의류 잡화, 뭐 아주 작은 가격, 뭐 저가의 상품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대량 생산하는 곳들은 자체 기관이 안전점검 검사 장비가 있으니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없는 데는 어쨌거나 그런 영세 소상공인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시가를 좀 보니까요, 기본적인 검사가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 법이 의류까지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당 컬러별로 다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하고 만약에 옷감을 덧댔을 때는 그 덧댄 거에서 또 나눠서 받아야 돼요. 종류별로. 예, 종류별로. 그러니까 한 옷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게 비용이 거의 기업적으로 올라가서 사실상 이제 상품당 한 40만 원 돈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의류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코트도 만들어야 되고 코트도 다시 또 무슨 뭐 덮을것도 뭐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 시장상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1,000만 원 가량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원성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본다는 것이 일단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외면할 테니까 이게 물건 사겠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KC 인증이 정말 믿을만하냐, 신뢰성 부분도 의문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갤럭시 노트 7 사태도 그랬죠. 뭐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각종 뭐 어린이 장난감들.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KC 인증이 믿을만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논란 하나와 이 법안을 낸 정부가 실은 탁상공론으로 뭐 약간 피해가려고 이런 거 내놨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동시에 드는 대목인데 그럼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이 케이스 인증 받았다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인명 피해 냈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혹시 가습기 살균제도 다 케이스 인증을 받았었고 의류 중에서도 아웃도어 의류에 발암물질 나왔다라고 했던 그런 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케이스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인증 자체라는 게 정부는 이제 소비자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정부가 우선 케이스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먼저 갖춘 후 확보한 다음에 하나씩 제품 적용으로 확산하는 이런 걸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옥시 사건 나오고 뭐 제품 안정성 나오고 안전 불감성 나오니까 정부가 이런 법안 확 내놓고선 면피용으로 했다가 본의 아닌 역풍을 맞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다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 주고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을 많이 봐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 그리고 국내 그 쇼핑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이런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병행 수입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 물품을 손에다 줘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하는데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 소원,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장 먼저 아마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러니까 전환법 폐지의 행동에 옮기는 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법안 내용을 했지만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그 법안의 또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는 외국 상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수입해가지고 이 대행 업자들이 이 본인이 돈을 내고 KC 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온라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뭐 대단한 거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고 마진도 정말 몇천 원 뛰기일 텐데 여기에 KC 인증을 받으려면 이분들은 뭐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 하나밖에. 그거는 또 해외 직구 개인이 하는 건 인증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어차피 예. 큰 명분은 안전이라는 건데 예.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안전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예. 이분들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대형 사이트들이 한 4만 명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있으면은 구매 대행이라는 아예 병행 수입이라는 아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사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정부에서 독과점 막으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병행 수입 업체가 늘어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1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인증 받는 거는 유예된 게 아니고 표시하는 것만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그냥 시행된다면은 어쨌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경제적 파급 효과 걱정이 좀 드는데 일단은 공산품 쪽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도 해왔던 데다가 그렇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이 훨씬 더 세거든요. 예. 가전제품 케이스 인증은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드는데 이 회사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가격의 단가라든가 마진이라든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제품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이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앞서 의류 뭐 업체 생활용품 등에도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벌에 막 수만 벌씩 찍어내는 곳들이요. 수천 벌씩. 예. 여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률도 거의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대형 브랜드는 거의 자체적으로 이 KC 인증되는 그 검수 조치들 시설이 있거든요. 예. 만들어놨죠. 이제 회사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럼 누가 문제냐? 영세소상공인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뭐 동대문 시장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그냥 뭐 버티겠다라고 하게 되면 과태료 지금 500만 원이니까 계속 내다 보면 안 되고. 근데 이분들이 무너지면 또 이게 내수 침체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인이 하나 이제 경제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이게 정착이 됐어요. 어떻게 막 우여곡절 끝에 정착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 생산하는 사람들, 제조업체, 판매자들은 그 인증 비용을 한 일부를 혹은 더 많게를 결국 가격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소비자와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소비자 인플레가 나오고 또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쪽에서 참 경제적인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죠. 요즘 야권은 비판 뭐 거세고요.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바른정당에서도 전환법 폐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정은 어느 방향으로 될까요? 개정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 될 것은 같은데 예. 뭐 지금 나오는 게 아주 작은 뭐 귀걸이 목소리 액세서리라든가 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유예한다라든가 5년 유예, 뭐 10년 유예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고 아니면 뭐 KC 인증 자체에 대한 검수 비용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뭐 어떤 국가 이 정부기관을 통해 가지고 뭐 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분위기로는 아예 폐지까지의 강행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두 개의 법률로 나눠가지고 전기용품대로 더 가고 KC 인증 자체를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이게 개정이 아니라 그 이상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어쨌든 손볼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전환법 확실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환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신당동에 살고 있고요. 235 총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신입니다. 235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주말입니다. 독거노인들 고독사를 예방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옳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자생단체인데 지금 1993년도에 돼서 지금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93년도에 그때 고독사로 해서 한 15일 만에 발견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그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서 그냥 사람 죽는 것도 서러운데 죽고 난 후에 보름 후에 발견되고 한 달 후에 발견되고 이러면은 그건 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동네에서라도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이런 걸 사람을 갖다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규합을 했어요. 그냥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을 갖다가 이 선정을 해서 한 20여 분을 갖다가 매일 아침에 우유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우유를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생사를 확인하고 또 안부를 묻고 대답이 없으면 문을 열어보게 하고 7, 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문을 여니까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을 병원에 옮기시면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속상하죠. 정말 워낙 많은 분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24년 동안에 정말 딱 24분을 보냈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죠. 이 하늘 아래 고독사는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내 주위에 이웃이 있으면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문도 열어보시고 그냥 대화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그게 방치해놓으면은 그분들은 그냥 돌아가신다고요. 그게 어디 사람 사는 동네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은 저는 정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고독사에 대해서는 제가 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각 동네 이런 자선단체가 하나씩 있어서 그냥 하면은 서울시는 고독사는 절반 정도는 아마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235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 손신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의 총무를 맡고 계신데 독거 노인분들을 돕는 단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93년부터 쭉 보면서 24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기억에 남네요.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유 한 잔 아침에 갖다 드리면서 그런 그 우유 한 잔을 드리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묻고 어제랑 좀 다른 점은 없는지 어르신이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 게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사실 한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잠깐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렵진 않은데 말이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 항상 이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더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요. 이 서울 동화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동화동 주민센터 서울 지역번호 02-3396-6873 서울 지역번호 02-3396-6873 3396-6873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동화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235 총무이신 손신님께는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35 회원분들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제이슨 모라즈의 You Can Rely on Me 듣고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과의 유용철 노인 일자리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에서 잠시 다뤘는데요. 경기도 어르신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을 해서 아이들 안전을 챙기는 사업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의 사업 추진 배경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금년도 1월 29일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 운행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필요성을 느끼고 경기도에서 이런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는 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그 동승 보호자로서의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먼저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그 자격검 검정을 통과한 어르신에 대해서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경기도는 그 만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 250명을 양성하여 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분들 차량 안전 지도사로 선발된 분들의 역할은 주로 뭐가 되나요? 네. 그 안전한 통학길 지원을 위해 학원 등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로 탑승하여 그 아이들이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 등 점검, 그 안전한 승하차 및 귀가지도, 차량 운행 중에는 차내 안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그리고 또 통학버스 안전운행 모니터링,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고나 대피, 응급처치 등 대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차량 안전 지도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에 같이 타는 보호자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는 정규 안전 교육을 이수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전한 승하차나 뭐 차내 안전 또 응급 상황 시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분들을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은 뭐 등록이 돼 있나요? 네네. 현재 그 민간 자격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교육은 이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이제 받게 될 예정인데요. 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뭐 실제 사고 사례를 가지고 사고 예방법이나 뭐 관련 법규, 또 응급처치법, 그리고 심폐소생 소생술 등 이러한 것을 이제 이론 및 실습을 이수한 후에 자격 시험을 통과한 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안전 지도사라는 말에 걸맞은 그런 교육들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차량에 올라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또 이 사업이 확대될까요? 네네. 그 어린이들은 일단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또 참여 어르신들은 또 보람되게 또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학원이나 뭐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승보호자 채용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보고 이제 효과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제 본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이분들은 그 교육기관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올 때 네. 아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하고 두 번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중간에 혹시 뭐 어디로 소풍을 간다든지 해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나 그럴 때는 또 동원이 안 되는지요? 그럴 때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동승보호자가 법으로 이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동승을 해가지고 이제 차내나 뭐 이동 시에 안전을 같이 이제 도모할 것입니다. 예,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과의 유용철 노인 일자리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긴급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강변에 산책 나가셨다가 발길 돌리신 분들 계시죠? 지난 2015년 2월에 이어서 2년여 만에 서울 시내 야생조류에서 두 번째로 AI가 확진됐습니다. 잠잠해 보였는데 이번 AI 결국 서울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전재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동물보호과장 전재명입니다. 예, 바쁘시죠? 예.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주말 동안에 고병원성 여부가 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이 됐는데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이죠. 2월 3일 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뿔론병아리 폐사체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예. 이어서 밤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는 결과를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폐사체는요, 영동대교 북단에서 서쪽으로 약 550m 지점인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선장이라는 게 이제 배를 대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강 안쪽으로 만들어 놓은 나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서울은 이제 도시이지만 한강이나 이제 중랑천이나 뭐 안양천 같은 지천들이 있어서 이제 뿔론 병아리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새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 뿔론 병아리, 뿔논 병아리 이게 어떤 새죠?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볼 수 있나요? 예, 이게 이제 머리에 이제 깃털이 돌출이 되어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 오는 아마 논병아리 중에서 가장 이제 몸집이 큰 새인데요. 뭐 중랑천이나 한강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발견되는 겨울 철새입니다. 예. 일단은 날이 좀 풀려야지 이런 AI가 의심시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주말에 이런 AI 의심시고가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앞으로에?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폐사체 신고를 받은 게 이제 1월 30일인데요. 예. 그 즉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폐사체 한 마리를 수거를 하고요. 주변 1차 소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급히 그 발견된 도선장하고 인근 자전거 도로를 한 640m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차단띠를 설치를 하고 주말 3일 동안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소독을 했습니다. 예.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폐사체 발견된 곳이요.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야생조류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곳이 아니어서요. 오늘부터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부분 통행을 재개를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강변 안쪽에 있는 도선장은 계속 시민 출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예. 그 밖에 뭐 가금류 이동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서울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저희가 그 고병원성 AI가 검출이 되어서요. 그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그 폐사체 반경 이제 10km 내에 한 19개 구가 정도가 됩니다. 닭이나 오리나 계란 이동 제한을 지금 실시를 했고요. 예. 한 50에서 한 소규모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건데 한 870여 마리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870여 마리가 서울 가금류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요. 예. 이미 이제 작년부터 AI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1대1로 다 그 가구들을 조사를 했고요. 뭐 주변 소독이라든지 뭐 예찰 등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가구라는 것이 뭐 관상 목적이라든지 뭐 애완동물로 해당하는 그런 새들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주로 이제 키우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뭐 이렇게 상업적 목적으로 키우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마당 뜰에서 이제 몇 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제한이 된다는 건가요? 뭐 이동이라든지? 일단 닭 이동이라든지요, 뭐 계란이라든지, 닭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은 차단을 해서 혹시 몰라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가금류 이동 통제는 언제쯤까지 이어질까요? 예, 이제 이 닭하고 우리가 이제 AI 바이러스 잠복기가 좀 다른데요. 그 닭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7일경에 저희들이 임상 검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해제를 하고요. 오리하고 뭐 기타 가금류 같은 경우는 2월 14일경에서 저희들이 그 보건환경연구원 방역관들이 직접 뭐 임상 혈청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검사 기간에 한 며칠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해제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I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강에 있는 철도를 오며 가며 철새들이 많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을 되도록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 뭐 저희들 서울에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는 없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강이나 지천들의 철새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야생적으로 서식지로 관리하는 곳이 이제 강서 습지생태공원이나 뭐 양재천, 뭐 그 월드공원의 호수 등 포함해서 총 17개소가 있는데요. 뭐 밤섬은 일반인 출입이 지금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요. 나머지 16개 서식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 질병 예찰하고 방역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AI가 이제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철새 도래지 방문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중에 월드컵 공원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호수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월드컵 공원의 호수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예시를 든 거고요. 뭐 조류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곳들 한 17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렇군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길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둘기도 자주 보잖아요. 비둘기는
우려 대상이 아닌가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이제 비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제 불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비둘기는 이제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잘 감염이 되지 않고요. 예.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5년부터 비둘기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이제 검출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이제 검출된 결과가 이제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비둘기가 이제 전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조심해야 될 지역들은 어디서 리스트를 볼 수 있나요? 예, 저희들,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다 나와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일련 보도자료 같은 경우를 통해서 다 지금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1월 23일이죠. 이제 지난해 조류 탐지대를 폐쇄를 했고요. 조류 관찰 프로그램을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4개 이제 저희들이 한강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강서습지 생태공원, 난지, 암사, 고덕수변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전면 폐쇄 중에 있고, 예. 시민들 출입을 완전 차단한 상황입니다. 예. 자, 끝으로 시민들이 돌아다니다가 가금류 사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 요령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요. 24시간 지금 비상근무 체제를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제 서식지 같은 경우는 매일 질병 예찰과 방역 소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이제 시민들께서요. 혹시 이제 이런 폐사체들을 발견을 하시면 예. 저희들 이제 다산 콜센터 120이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을 해주시면 예. 저희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폐사체 수거를 하고요. 그 주변을 이제 철저히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은 철새도래지나 이제 가금농가 방문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외출해서 돌아오시면은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폐사체가 발견되면은 다산 콜센터 120에다가 신고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요령도요. 자, 지금까지 전재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죠. GRT 도입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청라 GRT 도입에 관한 협약을 이달 중 폐결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인천경제청은 최근 LH로부터 GRT 잔여 사업비를 받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LH는 이런 인천경제청의 제안을 수용할 방침입니다. LH는 청라국제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청라 내부와 주변을 순환하는 GR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RT 도입을 위해 전용차로 등 기반시설은 이미 구축해놨지만 전용 차량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고 사업 주체와 사업비 규모를 결정하지 못해 차량 구매와 운행을 미뤄왔습니다. 예. LH는 총 사업비 700억 원 가운데 기반시설 구축에 쓰고 남은 비용 380억 원을 인천경제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GRT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예. 예전에는 비둘기, 통일호, 무공하호 이런 친근한 이름들이 있어서 익숙했는데 GRT가 좀 낯설거든요. 어떤 의미인지요? 예, 영어로 가이드 래피드 트랜짓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유도 고속 차량이라고 불립니다. 예.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혼합한 신개념 교통수단인데 전용차로 해설된 전자기 또는 광학 센서를 따라 시속 60에서 70km로 운행됩니다. 무인운전이 가능하고 정시성과 신속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또 압축 천연가스 CNG와 전기가 주된 동력원이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인천경제청하고 LH가 협약을 맺는 게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후에 사업 추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시범 운행을 목표로 GRT 전용 차량과 CNG, 하이브리드 저장버스 등 일반 차량을 함께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 일반 차량을 함께 운행하는 이유는 전용 차량의 운행 안정성이 아직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청라 GRT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역 간 13.3km 구간을 우선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추진 중입니다. 예. 2018년 1단계 개통이 준비되고 2020년 이후 청라 내부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성남역까지 3.4km 구간의 운행이 추진됩니다. 예. 그리고 영종도에서 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계획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영종에서 신도 간 3.5km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제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 연결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이 연결도로는 영종에서 강화 간 도로 건설 사업의 1단계 격인 사업입니다. 예. 인천시는 영종에서 강화까지 단번에 연결하려면 사업비 규모가 커지는 데다 타당성 확보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신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연결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마련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인천시는 영종에서 신도 간 연결도로 건설에 총 96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총 거리가 3.5km인 점을 감안하면 1km에 270억 원이 넘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인천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역사회 공헌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건데 인천공항공사도 시의 이런 요구에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양측이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규모를 조율 중입니다. 인천시는 또 영종에서 신도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접경적 발전 종합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들어보죠. 인천시가 바다를 통한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다를 빼놓고는 인천의 비례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는 올해 2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산담지, 인공어초 등을 조성하고 각종 수산 종묘 700만 마리를 방류해 어족자원 확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역 수산물 가공 판매업 육성을 위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2곳과 건조시설 5곳을 설치하고 꽃게, 월병 등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00만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예, 바다를 통한 성장 동력 발굴 소식까지 숨이 차게 들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이 이현준 기자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가 경제부장 대리로 승진하면서 저번 주까지 인사를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이현준 기자가 우리 수도권 소식, 인천 소식을 맡게 됐습니다. 경인 소식을. 식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죠.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브루스 혼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